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뇌신경 마취, 특히 밀러 교과서 57장의 핵심 내용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마취과 선생님들이나 또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께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만한 그런 통찰을 좀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뇌신경 마취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. 그 두 개 내압, 그러니까 ICP 관리부터 해서 여러 수술 상황 대처까지 아주 핵심적인 원칙들을 짚어볼 텐데요. 맞습니다. 뇌라는 게 워낙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이 마취 관리가 참 뭐랄까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. 네, 그 균형 잡기, 그 핵심이 바로 ICP 관리인데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다 아시겠지만 머릿속은 딱딱한 뼈로 둘러싸인 제한된 공간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안에 뇌 조직 자체, 그리고 체액, 뇌척 수액, CSF, 또 혈액, 이 네 가지가 이제 꽉 차 있는데 뭐 하나라도 부피가 늘면 압력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우리 목표는 결국 적절한 뇌 관류압, 그러니까 CPP를 유지하고 또 최악의 경우인 뇌 탈출, 헤르니에이션을 막는 거고요. 그렇죠. ICP가 오르면 일단 환자분들은 뭐 두통이나 구토 같은 걸 호소하실 수 있고 저희가 봐야 할 건 유두부종 같은 징후죠. CT를 찍어보면 그 중심선 이동, 미드라인 시프트나 기저수조, 베이살 시스턴이 이렇게 좁아진 소견이 보이고요. 아, 네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 용적 압력 곡선인데요.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뇌가 보상 기전으로 버텨요. 근데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 정말 아주 약간의 용적 증가만으로도 ICP가 그냥 확 폭발적으로 치솟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혈액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군요. 네, 그게 비교적 빨리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머리를 살짝 올려서 정맥 배출,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좀 도와주고 목이 꺾이거나 눌리지 않게 자세 잘 잡아주고 뭐 기침하거나 힘주는 거 막으려고 신경근 차단제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. 마취제 선택도 사실 이 ICP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. 흡입 마취제들은 대부분 뇌혈관을 좀 확장시키죠. 네, 맞습니다.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. 뭐 헬로테인이 제일 심하고 세보플로렌 쪽으로 갈수록 덜하긴 한데 어쨌든 CBF랑 CBV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. 반면에 프로포폴 같은 정맥 마취제는 오히려 CBF, CBV를 줄여주고요. N2O 가스도 혈관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수술 중에 딱 봤는데 타이트 브레인이다. 뇌가 좀 빰빵해 보인다. 아니면 이미 ICP가 높다 싶으면 바로 티바, 그러니까 정맥 마취 위주 기법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약물 중에 에트라쿠리움처럼 히스타민 유리시키는 신경근 차단제는 혈압을 떨어뜨려서 CPP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고요. 그 TBI 환자, 응급기도 삽관, RSI 할 때 석시닐콜린 사용은 예전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, 있었죠. ICP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요. 근데 최근에는 뭐 코바링 연구 같은 걸 보면 다른 유도제랑 같이 쓰면 임상적으로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만약에 진짜 타이트 브레인 상황이 닥치면 그 박스 57.3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확인하고 박스 57.4에 있는 것처럼 CSF 배액이나 마니톨 투여 아니면 바비트레이트나 프로포폴로 아예 뇌대사를 확 낮춰버리는 그런 응급처치를 빨리 생각해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바로 PaCO2 관리인데요. 예전에는 사실 ICP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과호흡,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시켜서 PaCO2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랬죠. CBF, CVB 줄어드니까요. 근데 이게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. 너무 심하게 낮추면 뭐 예를 들어 20에서 25mm 밑으로 떨어뜨리면 오히려 뇌 허열, 이스케미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어떤 경우에 더 위험한가요? TBI 초기 환자나 SH 환자, 아니면 수술 중에 뇌를 이렇게 리트렉션하는 부위, 이런 데는 더 취약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. 금방 보상이 일어나거든요.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? 그래서 요즘은 특히 TBI 초기 24시간 내에는 예방적인 과호흡은 아예 권장하지 않고요. 꼭 필요하다면 아주 짧게만 사용하고 다시 정상 PaCO2로 천천히 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.
함부로 막 낮추면 안 되는 거죠. 허허, 이것도 참 쉽지 않네요. 허열 위험은 피하면서 ICP는 조절해야 하니까요. 자, 그럼 혈압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요. CPP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TBI나 SAH, SCI 같은 급성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환자들은 이미 뇌 손상 때문에 기본적인 CBF 자체가 좀 낮을 수 있고 또 그 뇌혈류 자동 조절능, 오토레귤레이션 커브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있거나 아예 평탄해져 있거나. 아, 그래서 혈압 변화에 뇌혈류가 그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군요. 맞아요.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혈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 높게 유지해서 CPP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성인 TBI 환자는 초기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은 CPP를 60에서 70 mmHg 정도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죠. 브레인 트라우마 파운데이션 가이드라인에서요. TBI 환자 기도 확보도 참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요. 네, 최우선이긴 한데 경추 손상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. 그래서 만약에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, 그러면 매뉴얼 인라인 스테빌라이제이션, MILS라고 하죠. 딱 목 고정한 상태에서 RSI를 하는 게 표준입니다. 수액은요? 어떤 걸 써야 할까요? 이건 뭐 무조건 등장성 용액이죠. 아이소토닉 솔루션. 혈청 삼투압이 떨어지면 뇌부종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. 뭐 노멀셀라인, NS냐 아니면 하트만 같은 밸런스드 소스 솔루션, BSS냐 약간의 논쟁은 있고요. 쿨로이드 사용 여부도 세이프 트라이얼 이후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알부민 썼더니 사망률이 높았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또 반론도 있고요. 어쨌든 핵심은 등장성. 네, 등장성, 유지. 혈당 관리는 어떻습니까?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나요? 예전엔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하려는 경향도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엄격하게 하다 저혈당 오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봐서요. 대략 180에서 200mg 데실리터 미만 정도로 유지하면서 저혈당을 확실히 피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수술 잘 끝났고 이제 마취해서 깨울 시간인데요. 이때 그 부드러운 각성, 스무스 에머전스가 왜 그렇게 강조되는 건가요?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마취 깰 때 환자가 갑자기 막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힘을 주거나 아니면 혈압이 확 오르면 수술 부위에 피가 다시 날 수도 있고 뇌부종이 생기거나 ICP가 다시 확 치솟을 수 있거든요. 아, 정말 수술 잘 끝내놓고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각성 시에 혈압 조절할 약물, 뭐 라이도케인이나 라베타롤, 에스몰롤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두고요. 기침이나 힘주는 걸 막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 충분히 사용하고 N2O는 맨 마지막까지 좀 유지하다 끄거나 아니면 프로포폴 소량을 좀 주거나 IV 라이도케인을 한 1.5mg/kg 정도 주는 방법들이 있죠. 타이밍도 중요하겠네요. 네, 딱 그 머리 드레싱 끝나가는 시점이랑 각성 시점을 잘 맞추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뇌신경 마취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쭉 훑어봤습니다. 결국 ICP와 CPP라는 이 기본 지표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서도 과환기 같은 과거의 어떤 관행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환자 상태나 수술 상황에 맞춰서 정말 섬세하게 마취 계획을 짜고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표준적인 지침들이지만 아시다시피 뇌는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인 장기잖아요. 특히나 손상된 뇌는 더 예측 불가능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ICP나 CPP 같은 이런 거시적인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실시간으로 뇌 조직의 산소 농도, 뭐 브레인 티슈 CO2라든지 아니면 뇌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SJBO2 같은 걸 모니터링하면서 그야말로 개개인에게 딱 맞는 그런 맞춤형 마취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개인 맞춤형 뇌신경 마취라. 앞으로 이 분야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